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은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으나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하면은 사실 그냥 임대주택 하면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되게 여러가지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입 임대주택, 행복주택, 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종류가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뭔가 이게 그래프나 아니면 도표와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한번 요거를 좀 잘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서칭하는 과정에서 LH랑 SH에서 계속 임대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도 한 번에 그 얘기는 드리겠지만 임대주택이 계속 지원하는 게 돈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자격이 된다 하면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뭔가 구분이 되면은 사실 좀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잘 모르면은 무조건 지원하면 좋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무조건 지원할지언정 한번 좀 요거는 다뤄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서 청년 임대주택 4종 세트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고닫기 홈페이지도 가서 보시면은 그 임대주택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알고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좀 취지를 생각을 해서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약간 뭐 암호 같기도 하죠. 뭐 잘 아시면은 이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생소한 단어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LH가 있고 SH가 있고 GH가 있고 BMC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지웠어야 됐네. 요거에 대한 이제 공통점을 아시는가요? 라는 퀴즈를 실시간 채팅에서 한번 좀 냈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네, 그냥 이거 바로 답을 공개해버려가지고. 답은 사실 공사인데, 네, 그 도시공사,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거를 좀 그 지역별로 해서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LH는 한국주택공사이고, SH는 서울, 이어서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고, 그 다음에 GH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줄여가지고,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서, 물론 LH에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검색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각 도시공사별로 해가지고, 네, 주택공사 해가지고, 그 주택들이 나오는 곳이 다 플랫폼마다 좀 나눠져 있고, 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작은 지역이면은 사실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LH가 소관해서 그냥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큰 지역에 사시는 분,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이런 광역도시 산하에서 이렇게 좀 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도시공사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테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또 특히나 임대주택을 좀 찾고 싶다 아니면 전세주택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 범위 서울, 경기도, 부산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좀 한번 알아가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또 그냥 이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H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주택도시공사, 네, 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떠요. 이게 제가 잘못 썼네. 네. 이렇게 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느닷없이 되게 큰 화면에 뭔가 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임대주택 찾거나 아니면 이런 청약하러 온 건데 왜 이런 게 뜨지?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토지주택공사의 어떻게 보면 공사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어디서 찾아야지 하려 그러면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LH 청약 플러스 이런 데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라리 검색을 하고 이 사이트로 바로 오시는 게 편하다. 그러면 청약이랑 그 다음에 계약하는 거, 부동산 매 서비스, 특히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청약 일정에서 오른쪽 탭에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큰 이런 아이콘 형태의 카드 형태의 그런 게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런 임대주택
아니면 오른쪽에 그 청약일정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또 아무도 느끼지? 요렇게 카드 밑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일정이 맞는다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게 처음에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청약하려고 들어왔는데 왜 홈페이지가 이렇지? 네. 그럴 때는 그냥 LH 청약 플러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좋고요. 마찬가지예요. LH 주택도시개발공사 들어가면은 여기도 결과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인터넷 청약 페이지랑 그 다음에 이런 도시개발공사 SH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양호해요. 왜냐 들어가면은 그 공고문 배너가 이렇게 떠요. 아까 LH는 영상이 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막 그 모델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서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택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모집 공고가 떴다라고 하면은 배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쉽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집 공고가 안 떴는데 LH 청약 SH 청약을 보고 싶다,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청약 공고랑 그 다음에 예정인 거. 그래서 이거 시간 순서로 해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은 LH보다는 직관적이다. 네. 그리고 이 청약 시스템이 이 안에서 이제 공고문도 볼 수도 있지만 신청도 여기서 하게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 청약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LH에. 그래서 여기가 공고문도 볼 수도 있는 사이트이지만 그 다음에 신청도 나중에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SH랑 LH는 특히나 서울 사신다 그러면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LH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니까 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꼭 여기만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또 서울은 특이하게도 청년 몽땅 정보통도 있지만 그 약간 특징을 가진 그 포털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육아와 관련돼 있는 포털도 따로 있고 당연히 도서관과 따로 있고 되게 포털들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거 포털이 있는데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H, SH 이렇게 나눠서 전국 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주거 포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LH랑 SH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하면은 지금 이게 좀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그래서 여기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 주거 포털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 물론 단점 전국에 있는 것들은 볼라 그러면 그냥 LH 청약 플러스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 청년들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 몽땅 정보통 되게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단에 있는 페이지고 여기가 그 하단에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LH, SH 공공임대 정보가 원래 떠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 주거 포털에서는 검색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SH랑 LH랑 그 공고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가. 근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포털은 업데이트가 돼서 잘 정보가 보이는데 청년 목당 정보통은 안 보인다. 이거 지금 금방 찍은 거였거든요. 조금 당황스럽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만약 내가 임대주택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각 사이트 청약 플러스나 아니면 SH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열고 닫기에서 보시면 더 좋다. 말씀드리고 이게 그 다음에 얘기되는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 계속 포털 사이트를 알려주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건 또 새로운 서울시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냥 도메인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주택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공임대형이 있고 민간임대형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임대형의 청년 안심주택은 또 여기서 공고가 올라옵니다. 참 어렵죠. 저도 서칭하는 거 해서 SH 보면은 여기 청년 안심주택은 올라왔는데 홈페이지에는 또 안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안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민간형까지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청년 안심주택은 로보다켓에서도 올리기는 하지만 여기 페이지에서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다.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렵죠. 더 어려운 내용을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보, 진짜 말 그대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도식화 시키는 게 진짜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랬을 때 한토지주택공사에서 LH에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요거거든요. 일정 소득의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를 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일단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고 전세임대가 있다. 그래서 직접 LH가 건설한 케이스, 그 다음에 LH가 매입해서 제공하는 주택, 그리고 전세임대는 LH가 임대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유형도 보면은 6가지, 8가지, 5가지 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이 유형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뭐 임대주택 가지고 뭐 이거 지금 자격증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임대주택은 여기 뭐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고, 조금 더 실제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이 그 공고를 좀 나눈다라고 했을 때 편리한 거는 이 4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 이런 부분이나 옛날부터 유명했던 뭐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해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아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가 공고를 보고 이거를 좀 분류화시킬 때 조금 더 직관적인 거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그 다음에 뭐 통합공공임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아까 이제 일정 소득을 구분해서 임대주택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영구임대가 조금 더 이제 저소득,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부분의 레인지는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인데, 대신에 임대료도 좀 시세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게 뭐 소득 수준과 좀 이게 맞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앞부분이 혜택이 훨씬 더 많죠. 네. 영구임대는 최장 50년까지. 그다음에 뭐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은 6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대주택을 봤을 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뭐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지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그래도 뭐 혜택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뭐 임대료랑 그 다음에 어떤 거주기간을 본다 그러면 이 앞이 좋다. 네. 그만큼 근데 어렵다. 네. 그게 입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틀어서 청년에 국한해서 이것도 공고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그 다음에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그 다음에 뭐 기숙사주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이게 임대주택 정규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서 벌써 막 복잡하시죠. 근데 이게 이 안에서도 뭐 안심주택은 공공형이랑 민간형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전세임대라고 하지만 이게 이름이 또 계속 뭐 바뀌어요. 안심주택은 옛날에 또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뭐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 있고, 매입 임대주택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구분이 안 들어갔지만 토지지원 사회주택, 그게 사실은 청년 안심주택의 민간형으로 해서 좀 많이 호용되는 부분이 거기에 좀 포함돼서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서 또 미리 내 집 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또 제공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미리내 집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그래도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더 세부적인 거에 대한 또 임대주택이 많아서 요거를 시간이 된다 하면 좀 더 잘 보이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블로그나 아니면은 또 다른 콘텐츠로 한번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임대주택은 되게 다양하다. 근데 다양한데 그 다양한 거만큼이나 어떤 임대료라든가 어떤 그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 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구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내가 좀 잘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혜택이 또 다르니 이런 조건들은 잘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장기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미리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장기 전세 주택 2에 또 포함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흔히 얘기하는 장기 전세 주택 1이랑 2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역시나 뭐 이런 소득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산을 보는 기준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임대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일단 확실한 건 공고문을 열심히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격 조건을 좀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를 미리 다 알고서 내가 전세임대주택 떴는데 이게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진짜 없을 것 같고, 공고문에 매번 나올 때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다 체킹을 하는데 조건을 확실히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대주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열고닫기에서 일단은 좀 지역까지 포괄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LH랑 SH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일단은 부산이나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청년 매입 임대주택 나왔고, 그 다음에 청년 안심주택, 그래서 공공임대형, 이거 민간임대형은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것도 이제 미리네 집, 아까 얘기했던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하면은 장기전세 2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또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떴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기숙사, 여기는 뭐 대학생분들이죠. 원생이나 전라남도에서 이제 학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신규 모집하고 있고, 장기전세 주택, 그 다음에 뭐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진짜 여기도 지금 벌써 다양하죠. 미니내집, 매입임대주택, 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지금 떴으니까. 근데 이게 또 항상 보면 또 신기하게 시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눈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 지원하시고요. 다만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돈이 드는 게 아니니 일단은 무조건 조건이 된다 하면, 공고문을 열심히 보고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원하시면 좋겠다라는 강조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살고 싶다,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시즌입니다. 네, 무조건 지금 지원하셔야 되고요. 특히 서울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떴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이야?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그 공고문을 좀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본다 하면 사실 뭐 이게 공고문이 뭐 많으면은 뭐 내용이 많으면 20페이지, 30페이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도 요번에 좀 재밌게 나온 거, 미리네 집 연계형 공공한옥,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죠. 한옥에서 살 수 있는 집 공간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집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개 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하나 공고문을 캡처해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54제곱미터인데 반층이고, 사실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가격이 너무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먼저 신청 자격부터 보면은 일단 공고일 현재, 이게 또 중요해요. 공고일 이거, 그래서 이게 뭐 신청하는 그 시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고일, 그러니까 이미 나왔을 때 요 날짜에 무주택 가구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해서 1가구 갖고 있는데 무주택 된다 해서 무주택 만든다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 그 공고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고일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무주택 가구여야 되는데, 보면은 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뭐 혼인 가구, 그래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여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소득 기준이 그래도 조금 좀 다른, 뭐 100% 이하 이렇게 하기보다는 13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200% 이하, 3억 그 다음에 5천 정도 자산의 기준이 부합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급이 된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어요. 되게 파격적이죠. 여기에서 10년. 한국역이 참고로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광화문 근처예요. 광화문 근처고 그 다음에 저 경복궁이랑 덕수궁 네 여서 되게 위치는 좋거든요. 그 더구나 지금 도보로 0.68km면은 엄청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사진으로 한번 임장을 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년이 일단은 기본인데 재계약을 4회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데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10년도 아니고 1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시세도 지금 60에서 70% 정도 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모르잖아요. 이게 60에서 70%가 얼마냐. 지금 주소가 가회동 335-2였으니까 네 요거거든요.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0,000, 10만, 100만, 1,000만 보증금이 일단 기본으로는 이렇게 돼요. 기본은 요걸 보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220만 원, 225만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그쵸. 항상 뭐 집을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괜찮은 집은 비싼 거죠. 이거를 그래서 월세를 최대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최대로 늘려서 보증금을 낮출 수 있고 보증금을 최대로 높여서 월세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5천만 원 정도 맞죠? 1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네. 4억으로 5억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월세 임대료를 이제 45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월세를 내가 더 많이 내고 싶다. 임대보증금에 낼 돈이 조금 없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 정도 내면은 월 임대료로 240만 원 정도 내면은 네,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종로에 이런 개동이랑 피룬동이랑 그다음에 성북구에도 이런 데가 나왔는데 이게 다 이제 한옥으로 나온 그런 미리네 집 장기 전세 주택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살고는 싶은데 월세를 보니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고 또 하나 나온 게 25년 3차 행복주택이에요. 이것도 지금 31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16일부터 해서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자산 기준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대학생은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계층은 2억 5천, 그 다음에 신혼부부 계층은 3억 3,700만 원 이하면은 그 자산이 일단 충족이 되고 자동차까지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상했었어. 4,564만 원이거나 4,563만 원일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이 부합이 되면은 행복주택 입주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얼마냐 이거는 한번 좀 보면 일부러 되게 제공되는 주택이 행복주택은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 것만 이렇게 강남만 이렇게 좀 위에 또 하필 있더라고요. 가나다 순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강남 에디션 강남? 원 에디션 강남? 좋아 보이는 집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1,000원 단위인데 6,600만원? 네. 600만원, 1,000만원, 6,6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으면 월 임대료로 26만 7천원 정도 내면은 여기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많이 뽑지는 않죠.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네. 경쟁률이 되게 높고 요거는 이제 신규 공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그렇고 만약에 여기도 보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청년 그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를 좀 선택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신혼부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넓은 공간 계약 주거 면적이 조금 더 넓죠. 확실히 같이 사니까 넓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증금이 1억 4천 정도 되고 월 임대료 57만 원 내면은 여기에 살 수 있다. 강남구의 원 에디션 강남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요거는 이제 재공급되는 거 또 보면은 2억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면은 85만 원 적게는 또 68만 원 정도 내는 집이면은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른 지역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좀 평수도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보다 보니 또 신혼부부만 이렇게 좀 대상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게 신혼부부에 대한 좀 그런 지원 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결혼하지 않는 미혼청년이다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행복주택에서 그래도 또 되게 제공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고문은 한 20페이지 정도 많으면 30페이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한번 꼭 요번에 무주택
자이시고 월세에 대한 월급에 대해 그러니까 월급 비중에서 월세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은 요번 기회에 꼭 한번 다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청년월세 지원금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종료될 것처럼은 얘기하다가 계속 이게 또 내년에 했고 그 다음에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2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였는데 요거를 상시화 시킨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12개월이 아니라 지금 24개월간 쏘는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나? 네,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청년월세 지원금도 아까 임대주택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좀 임대주택을 살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산다 하면 요 지원금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대상이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19세에서 34세 미만. 그 다음에 청년가구랑 원가구로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이제 그 나눴을 때 청년가구다, 원가구다. 사실 이것만 보면 또 뭔지 모르시잖아요?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청년가구라고 하는 거고, 원가구다라고 하면은 내가 독립을 했죠, 부모님이랑. 근데 이제 1촌 이내에 부모님까지 이제 합쳤을 때 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금액을 보면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별도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때 상한 기준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요렇게 그 기준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상시화가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런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때 이 보험금을 가입했을 때 보증료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청년월세 지원금이랑 보증료 지원, 요거는 지금 캡처한 거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대한 그 페이지를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요것도 임대주택을 지금 사신다라고 하고 만약에 새로운 곳에 또 찾는다라고 하면은 놓치지 않고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임대주택이 사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도 뭔가 이게 뭔가 이게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도 앞으로 임대주택 좀 찾아보시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제 계속 앞전에는 이제 주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주에 팁 얘기했을 때 일자리에 대한 걸 좀 국한을 해서 본다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인턴이라든가 행정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이 오늘도 이제 딥테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에서 사업화 지원, 내가 이제 예비 창업 단계인데, 적게는 3천, 6천, 1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7년치 이내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스타트업, 중진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처 통해서 이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만약에 창업가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대한 꿈이 있다거나 하시면 놓치지 않고 좀 그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앞전에 주거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쭈르륵 얘기하다 보니까 늘 30분을 맞췄는데 오늘은 36분이 됐어요. 그리고 12시가 이제 다 12시? 11시 반? 11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도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오늘도 편집을 해서 내일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사실 슈카처럼 해서 이렇게 쫙 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그렇게 또 진행하고 또 앞으로 기획 영상처럼 해서 뭔가 특집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주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부분이라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임대주택 꼭 신청하시고 합격하시고 선정되시고 잘한 글도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열고 닫기 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